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시험 3, 4급 대비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듣기 유형 첫 번째 시간인데요. 듣기에는 우리가 중급에서 3, 4급에서 해야 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5가지는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유형 6번째부터는 2문제가 묶여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1유형부터 5유형 이렇게 문제가 하나만 되어 있는 유형은 한 번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이 2개가 묶여 있는 그런 유형은 2번 듣게 되니까 한 번 들을 때 앞에 문제나 뒤에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 들을 때는 또 다른 문제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2개를 다 풀어보려고 하다가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듣기를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대화 상황 파악하기 어떤 유형일까요? 듣기에서는 그림을 보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들려주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건 전체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맥이라는 말도 하죠. 문맥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걸 문맥이라고 하고, 맥락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을 이해하여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2가지의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첫째는 4개의 그림이 이렇게 제시가 되지만 다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주제가 한 가지가 됩니다. 화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각각의 다른 그림, 다른 화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가 같이 똑같은 전략으로 풀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전략을 좀 다르게 그렇게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첫 번째로 해서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풀게 됩니다. 보면 4개의 그림이 제시되며 한 가지 화제에 대한 그림이나 각기 다른 상황이 그림이 제시된다. 그래서 한 가지 화제에 대한 것이 전략 1, 그 다음에 다른 상황, 각각 다른 상황의 그림이 제시되는 것이 전략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좀 찾아야 우리가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사실 듣기는 첫 번째 문제, 이 그림 보고 고르는 문제는 대화도 짧아요. 한 번, 2번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잘 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전략을 한번 보죠. 첫 번째입니다. 한 가지 화제를 중심으로 비슷한 상황의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과 문장을 파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그림과 함께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4가지 그림의 상황을 보고 공통적인 화제가 무엇일까를 얼른 보시면 됩니다. 듣기는 듣기 전에 문제지를 먼저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그림을 보면서 어떤 화제구나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2번째는 각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약간씩 다르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번째는 여기에서 핵심 단어,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계속 배웠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파악하여서 답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네. 먼저 그림 확인을 먼저 하자고 했죠. 첫 번째 그림, 2번째, 3번째, 4번째. 지금 여기 전등이 있어요. 불이죠. 여기도 등이 있어요. 여기도 등이 있어요. 보통 불이라고 안 하고 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불빛, 불, 등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등. 그러면 뭔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듣기를 하면 탁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듣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한 번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볼까요? 1번.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네. 잘 들으셨죠? 무슨 단어가 나왔나요?
불이 나가다. 불이 나가다라는 건 불이 밖으로 나가나요? 네, 불이 꺼졌다라는 거죠.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구를 바꾸면 되는 거죠. 보통 전구가 고장이 납니다. 그럼 전구를 새 것으로 바꿔 끼면 다시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불이 나가서 전구 좀 갈아주세요 했는데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의자 좀 잡아주세요. 들었죠? 의자, 여기 의자 좀 잡아주세요 하니까 여자는 네, 그럴게요 했어요. 그럼 여자가 의자를 잡고 있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렇죠? 3번이 바로 그림 의자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구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전구를 바꾸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 여자보다 남자가 키가 크니까 남자에게 부탁을 하죠. 물론 남자가 키가 작으면 여자가 해야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보세요. 스위치, 여기 스위치예요. 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잡고 있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들어와 있다는 그런 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구를 찾고 있는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의자를 잡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전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구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남자는 올라가려고 하고 여자는 의자를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대화가 가장 알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었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여기서 갈다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다. 이것은 또 비슷하게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교환하다예요. 그렇죠? 우리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교환해주세요. 그거죠?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구를 갈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나왔어요. 갈다는 전구를 바꾸다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좀 모르면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도 좋겠죠? 자, 남자가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잡아줄래요? 잡아주실래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잡아줄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그리고 여자가 또 그랬어요. 조심해서 하세요. 의자 올라가다가 꽉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너무 쉽죠? 다른 것들은 다 전구가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자가 의자를 잡고 있는 그림 중에 네, 요것이 전구를 바꾸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확실히 보세요.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여자가 전구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그래요. 싫어요 하면 다른 데 가야죠.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아마 이 둘은 부부겠죠. 부부. 예. 부부인데, 예. 한국에서 보통 반말로도 하지만 이렇게 존댓말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의 차이만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정확한 단어, 핵심 단어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네, 그림 한번 보세요. 예,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뭐예요? 구두예요. 구두. 그렇죠? 구두이고 여자는 구두 가게 직원, 종업원이라고 하죠. 종업원이고 남자는 손님이죠. 여러분도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살 때 어떻게 하나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자, 듣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신어 보시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남자가 구두를 사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양복. 이 양복에 어떤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구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직원이 이거 어떠세요? 이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들고 이거 어떠세요가 되죠. 들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저거 어떠세요? 아니면 그거 어떠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어떠세요 했으니까 구두를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구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자가 구두를 신어보고 있어요. 신어보고 있다면 여자는 그 구두 어떠세요? 그거 어떠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어떠세요?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구두를 샀어요. 그렇죠? 사고 뭐 하고 있어요? 남자가 돈을 이렇게 내려고, 돈을 내다, 돈을 지불하다. 그렇죠? 구두값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구두를 포장해서 쇼핑백에 넣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대화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4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하고 꺼내려고 하거나, 이 상황은 아마 구두를 교환하러 온 거 아닐까요? 이 구두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상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들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양복 했어요. 이 양복. 그렇죠. 내가 입고 있는 거. 저 양복도 아니고 그 양복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양복. 그러면 양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자,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구두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구두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데 포장하고 포장백을 주나요? 아니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요.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듣고 2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자의 말하고 맞지 않아요. 이 구두, 이거 어떠세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도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지금 가장 맞는 상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정확하게 보시면 답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양복에 자, 여러분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냥 말만 하나요?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 뭐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 양복하면 이 양복에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것, 저것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 들고 있어요. 이거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해도 되지만 이거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요 유형에서는 틀리지 않고 정답을 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짐 가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복을 입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있어요. 소파가 있고, 네, 여기는 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은 보세요. 엘리베이터 앞이네요. 여자가, 가방은 남자가 이렇게 카트라고 하죠. 그 위에 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여기는 뭐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죠? 열쇠를 들고 있어요. 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방을 도와주고 있죠? 또 이 상황은, 네. 요걸 보면, 어디일까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디에서 자요? 호텔에서 자죠? 호텔 프론트라고 하죠. 안내 데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방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손에 보이세요?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공통적인 건 호텔, 숙박,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공통적으로 보면 가방이 있어요. 가방. 그러면 가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잘 들어봅시다. 3번. 손님 방은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네. 나왔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바로 찾으셨죠? 자, 열쇠 여기 있어요. 손님 방은 302호예요. 그리고 여자가 짐이 좀 많은데요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두고 가세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옮겨드릴게요는 다 맞을 수 있겠지만 열쇠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이어야겠죠. 여기 1번에도 열쇠는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2번도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3번도 여자.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4번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었던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손님 방은 302호 고요. 그렇고요.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고요 이렇게 쓰죠.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예,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 방은 어디예요? 하고 물어보면 302호로 가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네, 그런데 제가 짐이 좀 많은데 짐은 가방이죠. 가방을 짐이라고 하죠. 네, 가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짐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가방 하나예요. 하지만 예, 여행 가서 이 여자는 오랫동안 그 여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가방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짐이 좀 많은데요. 이러면 자기가 들고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럼 호텔에서는 보통 도와주죠. 그래서 도와주시겠어요? 하니까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그 제복을 입은 이게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네, 열쇠를 들고 있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했으니까 거기 있습니다도 아니고 저기 있습니다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자, 이렇게 대화할 때는 이, 그, 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물건이 어디가 있는지 그 방향을 찾으면 금방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요. 4번이 되죠. 손님 방은 자, 요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302호고요.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짐이 좀 많은데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두고 가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호텔에서 안 됩니다. 직접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나요? 그런 호텔 가기 싫죠. 네, 서비스가 좋아야 호텔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할 뻔했어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의 1번. 이 그림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무엇? 네, 세 글자. 네,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를 두 사람은 타고 있어요. 1번은. 2번은 여자가 타고 있고 남자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밀다예요. 밀어주고 있다. 3번은 여자는 타고 있는데 남자는 뭐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자전거가 없네요.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자전거 2개 있어요. 옆에 세워두고 이 벤치, 의자, 긴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뭔가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여기는 남자가 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는 남자가 너무 힘들어해요. 여기는 둘 다 뭐 힘든 건 아니에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좋기는 한데 좀 힘들어요.
쉬었다가 가는 게 어때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탄 걸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다 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쉬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 가죠 했어요. 그러니까 쉰 건 아니에요. 그럼 4번은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 가요. 누가 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쉬고 싶다 하면 여자가 조금만 쉬었다 가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쉬었다 가요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좀 힘들어 보여요. 여기는 여자, 남자, 여기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땀 흘리고 있어요. 약간 좀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예,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그림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3번은 남자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자전거 안 타고 있어요. 아마 뛰어왔나 봐요. 뛰어왔나 봐. 그리고 여자는 왜 그래?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그림 같아요? 둘 다 타고 있으면서 조금만 쉬었다 가요 하니까 여자는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몇 번? 네, 정답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시 들은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이 둘이 다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기는 한데, 기는 한데라는 건 앞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예요.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네 하고 조금 반대할 때, 그때 기는 한데를 씁니다. 좋기는 한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둘이 같이 타고 있어요. 보통은 남자가 건강하고 여자가 좀 힘들어 할까요? 아니요. 여자도 건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좀 힘들어요. 쉬었다가 가는 게 어때요?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가자. 다가. 그죠?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여자가 거의 다 왔어요. 남자는 조금만 쉬었다 가요. 그런 상황. 둘 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 남자가 조금 힘들어하는 상황. 그 상황이면 1번밖에 없죠. 네. 여기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자전거가 어디가 있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 그걸 잘 보면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이니까 보이죠? 여기 땀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너무나 아주 힘이 아직 있어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상쾌하다? 기분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상쾌하다라는 말을 쓸까요? 보통 아주 시원하고 샤워를 했을 때. 그렇죠. 아주 힘들게 운동한 후에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나면 상쾌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쾌하다. 상쾌해요. 좋기는 한데 네. 좋아요. 그런데 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갑시다. 가는 게 어때요?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가요. 그렇게.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남자는 더 땀이 막 나겠죠. 더 힘들겠죠. 이 상황이 바로 이 대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하나만 더 계속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상황은 뭘까요? 보면 버스 아니죠? 전철이에요. 그렇죠? 전철의 상황입니다. 자, 이 남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다죠?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다. 네, 이 단어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써봅니다. 양보하다는 자기 자리를 내주다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다. 그러니까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양보할 수 있어요. 자기 거를 먼저 하세요 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그 상황이 되죠. 1번은 젊은 남자가 아기 엄마에게 양보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번도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보이세요?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인데 양손에 짐을 많이 들고 있어요. 양손에.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뭐예요?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런 아기를 가진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임산부라고 합니다. 임산부.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타보면 임산부, 노약자에게 양보하세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임산부.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할머니, 그다음에 여기는 임산부. 그럼 마지막에 4번은 뭐예요? 여기도 아기인데 아주 아기는 아니고 아주 작은 어린이, 아이죠, 아이. 아이하고 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공통적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양보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잘 들어볼게요. 2번.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금방 내릴 거예요.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앉아서 가세요. 네, 바로 나왔죠. 여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여기 나왔죠. 여기는 아기가 아니고 아이, 어린이 손을 잡고 있고, 여기는 엄마 뱃속에, 그쵸? 이 임산부, 그렇죠? 아직 아기 없어요. 이거 아기 안고 있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임산부예요. 여기는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1번이네요. 아이 안고 있는 거.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하고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금방 내릴 거예요. 네, 금방 다음 정거장에 그 다음 정거장 금방 내릴 거예요 하니까 한 정거장이라도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렇죠? 잠깐이라도 여기 앉아서 가세요. 그렇죠? 남자 아주 매너가 좋다라고 하죠. 이럴 때 매너, 아주 그 예의가 아주 좋은 거죠. 예절이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양보하고 있나? 아이, 엄마. 근데 임산부도 아니고 아이를 손잡고 있는 이 엄마도 아니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엄마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금방 내릴 거예요.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앉아서 가세요. 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참 착하다. 그렇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고, 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착한 그런 마음 가지면 얼굴도 이렇게 잘생겨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선택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디예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비행기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는 거지만, 배나 기차에는 이렇게 승무원이 이렇게 막 도와서 자리도 해주고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행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 그림은 뭐예요? 여기 위에다가 짐 넣는 곳에다가 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죠? 네, 이렇게 가방을 들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요. 티켓. 그렇죠?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예요? 하고 묻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탁 들어갈 때 제 자리 어딥니까? 하고 티켓을 보여주죠. 아니면 승무원이 티켓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주죠. 그러니까 요거는 좌석을 안내해주는, 물어보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러면 3번은요. 요거는 뭐 같아요? 뭔가 앉아서 있고 서서 있고 뭔가 이야기를 요청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요거는 아직 비행기 타기 전에 여기는 뭐라고 하죠? 탑승구라고 하죠. 탑승하는 그런 입구. 그렇죠? 탑승구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리 확인은 아니죠. 이 비행기가 맞는지, 그 시간이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확인하는지 또 비행기 확인하는지 무엇을 요청하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잘 들어보세요. 1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자리가 어디쯤이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에는 그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거는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제 자리가 어디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안내해 주는 그림이면 어떤 것 같아요? 요거일 수도 있을까요? 요거는 아직 비행기 아니에요. 아직 공항이겠죠. 공항 탑승구죠. 여기도 아직 공항에 있긴 하지만 비행기 안이 되는 거죠. 세 개는 비행기 아니고 요거는 비행기 밖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리가 어디죠? 라고 물을 수 있는 건 비행기 안에서 물어보겠죠. 밖에서부터 제 자리 어디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안 타봤다고요?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에 관한 거, 자리, 어떤 거에 대한 무슨 요청 아니면 비행기? 네. 여러분 다 바로 찾으셨죠?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비행기 딱 들어가면 승무원이 서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네. 그럼 여러분 그냥 쑥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하던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러분 나라의 말로 하겠죠. 자, 제 자리가 어디쯤이죠? 비행기가 아주 큰 비행기는 잘못 찾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입구도 다르고 복도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쯤이죠? 어디쯤에 있어요? 어느 정도, 어디 정도. 정확하게 거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정도, 대충. 그렇게 할 때 어디쯤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를 안내하려면 이 손님의 이 승객이라고 하죠. 승객. 자, 승객의 표, 비행기 표를 보고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가 되겠죠. 예, 못 찾게 되면 직접 승무원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아니면 몇 번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요거죠. 비행기 탁 들어오면서 보통 여기 손님은 짐을 올리고 있고 뒤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티켓을 보여주면서 제 자리는 어디쯤일까요? 어디쯤이죠? 하면 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승무원이고 이 사람은 승객이죠. 승객.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물어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제까지는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4가지 그림에서 공통적인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쉽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볼 것은 각 그림의 차이를 파악한 후에 핵심 단어나 문장을 듣고 고른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고 각 그림의 차이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택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공통적인 게 없으니까 무엇이 그림이 다른지를 빨리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들을 때 핵심 단어나 문장으로 그 그림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먼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해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여지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어려운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죠. 네,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남자가 다 먹고 나서 그릇을 닦는 걸 뭐라고 하죠? 설거지. 그쵸? 설거지라고 합니다. 설거지. 그릇을 닦는 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닦는 것을 설거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다 먹은 그릇들을 식탁을 정리하고 그릇을 치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손에 뭐예요? 고무장갑. 그렇죠?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려고 여기 싱크대라고 합니다. 수도, 주방에 있는 수도는 싱크대라고 해요. 그 앞에서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 그림 봅시다. 여기는 어디 같아요? 식당 같아요. 식당에서 둘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접시 보이세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누굴 불러요. 여기 종업원을 부르는 거죠. 여기 여보세요 하고 부르죠. 뭔가 시킬 것 같아요.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긴 뭐 같아요? 설거지예요? 설거지 아니고 여자가 요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자도 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설거지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릇이 다 쌓여 있고
다 먹은 그릇 그리고 닦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설거지예요. 그 다음에 4번은 뭘로 보여요? 여기는 그릇을 팔고 있는 그런 매장 같죠. 그릇을 사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뭐 손님인지 종업원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는 뭐 설거지하는 상황,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는 상황, 여기는 음식을 도와주는 상황, 그릇을 사러 간 것 같은 상황. 네, 금방 파악이 되셨죠?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잘 들어주세요. 4번.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럴래요? 그럼 내가 그릇이랑 식탁을 치울게요. 그래요. 빈 그릇 좀 이쪽으로 주세요. 네, 바로 나왔죠. 네, 설거지하는 그림은 1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릇은 제가 치울게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치울게요. 네, 조금 이따 다시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설거지하는 상황은 1번.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남자가 설거지 내가 할게요. 둘이 같이 밥을 먹었겠죠. 그럴래요? 그럼 내가 그릇이랑 식탁을 치울게요. 기본형은 치우다입니다. 치우다. 치우다라는 건 정리하다라는 뜻이 돼요. 정리하다 또는 청소하다라고 할 때도 써요. 그래서 방 좀 치워주세요 하면 방을 청소해 주세요예요. 식탁 좀 치워주세요 하면 식탁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치우다. 그래서 치우다, 치울게요. 그래요. 빈 그릇 좀 이쪽으로 주세요. 설거지를 하려면 그릇을 다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식탁을 치우면서 그릇은 남자 쪽에 주방에 그릇 그 씻을 곳 싱크대 위로 가지고 가겠죠. 요 남자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할 준비. 이 상황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좀 더 가까이 보니까 확실하게 나오죠? 네, 여기 장갑을 끼고 있어요. 네, 남자 굉장히 착해요. 좋은 남편이에요. 네, 설거지 이렇게 잘하는 남편.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한번 보자. 네, 이 상황은 뭔가요? 여기도 싱크대, 주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그러니까 식탁이 있는 주방에서 남자랑 여자랑 뭐예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번은요. 남자는 앉아 있고 여자가 커피나 무슨 차, 음료수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3번. 요건 뭐예요? 음료 자판기라고 하죠. 자판기. 자, 이거는 원래는 자동 판매기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앞에 것만 따서 자판기 이렇게 읽어요. 말할 때는 한 글자로도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자로 읽는다 하죠. 생략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기계 아주 많죠. 여러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뭐 자판기는 음료수 또는 커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과자도 자판기 있고 뭐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고. 네. 그런데 요 공원 같죠? 거기에 자판기가 있어요. 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는요. 역시 자판기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옆에서. 그러면 이건 뭔가 이게 좀 그런 게 나오겠죠. 음료에 관한 거 아니면 뭐 공원인지 아니면 실내인지 요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봅시다. 2번. 시원한 음료수 드실래요? 그럴까요? 안 그래도 더워서 시원한 게 마시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자판기에서 뽑아 올게요. 네. 자, 제가 자판기에서 뽑아 올게요 하니까 이것과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판기 없잖아요. 집에 실내에 자판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자, 제가 뽑아 올게요. 가서 뽑아 올게요 했어요. 여기는 바로 옆이니까 그냥 여기서 뽑을게요 하겠죠. 뽑아 가지고 올게요라는 말은 안 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가 올게요라는 거는 거리가 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올게요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우니까 뭐 이렇게 자판기 공원에서 아마 운동하거나 걷거나 하다가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본 걸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시원한 음료수 드실래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할까요? 이 상황에서 할 수도 있어요. 시원한 음료수 드실래요? 그럴까요? 안 그래도 더워서 시원한 게 마시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는 요것도 돼요. 요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자판기에서 뽑아 올게요 라고 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으면 여기서 자판기에서 뽑을게요. 네, 여기서 뽑아서 먹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뽑아 가지고 올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요 상황이 더 어울립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자판기 옆에서 내가 뽑아 올게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그냥 여기서 뭐 드실래요? 네, 좋아요. 하고 그냥 뽑겠죠. 그렇죠? 이 뽑다라는 거는 네,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오다, 뽑다 이럴 때 뽑다죠. 그런데 여기 자판기에 여기 컵이 나오고 커피나 음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뽑다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빼올게요 하면 그건 그냥 가져올게요가 돼요. 그죠? 뽑아올게요라는 건 돈을 넣고 뽑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네, 이 상황이 되겠죠. 요것 때문에 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뽑아 올게요라는 건 뽑아서 가지고 올게요가 됩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올게요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핵심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으셨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대화 상황 파악하기 유형을 알아봤는데요. 대화 상황이라는 건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건데 무엇을?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그 대화 상황을 추측해서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4개의 그림이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림이 있고 아니면 4개의 그림이 다 다른 상황에서 찾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확인을 최종적으로 한번 합시다. 4가지 그림의 상황을 보고 공통적인 화제를 찾는다. 그렇죠? 공통적인 4가지에 다 같은 거. 기억나죠? 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나 등 아니면 뭐 호텔에서 그 키 열쇠를 들고 어떻게 하는 상황, 비행기 안에서의 상황, 이게 같은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황에 맞는 걸 찾는 거. 그러니까 2개 다 중요한 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말하고 있는 핵심 단어, 그 다음에 문장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처럼 뽑아 올게요 이런 것들 그거는 아주 그 단어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지를 보고 자 공통적인 화제가 없을 때 그때는 각 그림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그렇죠? 그 차이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핵심 단어나 문장을 보면서 그 그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찾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림 문제에서 틀렸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꼭 더 점수를 많이 올려서 뒤에 문제에서도 더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듣기 첫 번째 유형 대화 상황 파악하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